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편이 한동안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남편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니까 더 편했어요. 저기는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틈틈이 일하면서 돌봐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친정엄마가 맡아서 키워주다시피 했어요. 아들이 더 어렸을 때에는 주말에만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저희 집으로 제 아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아들을 케어할 수가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엄마의 노고 덕분으로 저와 남편이 회사에 잘 다닐 수 있었으니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아들을 돌봐주시겠다는 말씀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께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 딸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나마 지금은 시누이 딸이 많이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훨씬 수월한 편이세요. 시누이 딸이 유치원에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면 되었고 시누이가 퇴근하면서 시댁에 들러서 시누이 딸을 데리고 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갑작스런 코로나 시국에 유치원도 등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시어머니께서 시누이 딸을 데리고 계셨어요. 어차피 코로나 시국에 어디로 마실 나갈 수도 자유롭지도 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적어도 감옥살이는 아니라고는 하셨습니다. 정 답답하면 시누이 딸을 데리고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 산책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 친정엄마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워낙에 우량아라서 엄마가 힘들어 하셨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인 저와 남편이 제 아들을 책임을 지고 보살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친정엄마는 제가 행여라도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 싶어서 몸이 아픈 것도 꾹 참고 제 아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물론 아빠도 제 아들을 함께 돌봐주시긴 했지만 항상 아빠 일이 우선이셨어요. 아빠는 퇴직 후에 부쩍 산으로 들로 바다로 전국을 누비고 다니셨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 다니냐고 엄마가 그렇게나 말려도 제 아들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엄마를 놔두고 혼자서 답답하다고 밖으로 돌아다니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상 아빠에게 미운 소리를 했었는데 엄마는 늘 제게 그러셨어요.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너야 엄마 혼자서 네 아들을 돌보느라 힘들까 봐 그러겠지만 생각해봐라. 네 아빠 같은 사람도 없다. 세상에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어디 아빠가 허튼 짓 한 번 하는 거 봤냐? 저렇게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는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얼마나 산다고. 그런 엄마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남동생에게 들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누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나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응? 엄마한테 무슨 일 있니? 앞전에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연차를 빼고 민우 데리고 함께 병원에 갔었는데 말이야. 엄마가 척추가 안 좋아서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대. 남동생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오로지 제 아들 생각만 해왔었지. 엄마가 척추가 안 좋아서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지경인데 엄마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남동생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아들을 돌보느라 허리가 더 나빠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처음으로 퇴사를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면서 벼락 부자도 될 것도 아닌데 엄마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육아를 맡게 하나 하고 회의가 왔어요. 바보같이 내게 이런저런 말도 하지 않고 꾹꾹 참고만 있었던 엄마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 뒷바라지만을 하느라 희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아빠랑 함께 두 분이서 여유롭게 좋은 시간을 누리게 해야 함에도 그것마저 제가 뺏어갔으니 저는 참 못된 딸인 것 같아서 눈물이 다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제가 퇴사를 할 것을 의논을 했더니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그렇지 않아도 재택근무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민우를 돌보면서 일할게. 그동안 일단 며칠만이라도 연차를 쓰고 민우를 데리고 오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곧바로
제가 친정 엄마에게서 민우를 데리고 와서 돌보기 시작했고, 연이어서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아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척 힘들어 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야 이쁘긴 한데 이렇게 힘든데 장모님은 어떻게 그 몸으로 돌보신 거야? 이건 정말 차라리 나가서 일하고 말지. 육아는 쉬운 일이 아니네. 제가 퇴근해서 쏜살같이 집에 달려가 보면 남편은 옷도 못 갈아입고 얼굴은 겉보집처럼 세수 한 번도 못하고 있는 몰골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 이뻐 죽고 못 살더라고요. 힘은 들어도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천국 이런 거구나 싶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 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남자가 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애까지 돌보냔 말이다. 민호 엄마는 뭐하고 네가 이 고생을 하냐?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엄마, 잔소리를 하시려거든 그냥 가세요. 저 일해 하니까 잠깐만 민우를 봐주시던가요. 신이 딸도 유치원에 당분간 등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시어머니가 데리고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와서 민우를 아예 돌봐줄 테니까 너는 네 일 해라. 어떻게 남자가 일하면서 애까지 보겠냐. 남편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엄마, 저야 땡큐죠.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우리 민우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젠 우리 민우도 할머니와도 친해져야죠. 헤헤.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신이 딸을 데리고 매일 오셔서 민우를 돌봐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참 감사했어요. 매일 오시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도 봐서 냉장고에 먹을 것들을 다 사다 놓고 미리 집안일도 새벽까지 해놓고 늦게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용돈도 말할 것도 없이 미리 드렸고요. 신이 딸의 간식거리도 냉장고에 꽉꽉 채워 넣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시어머니께서 매일 오셔서 제 아들을 돌봐주니까 매우 흡족해했고 편하다면서 제가 퇴근한 이후에도 제 아들을 열심히 돌봤어요. 그래서 늘 시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후 남편이 부서가 바뀌면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께서 신이 딸을 데리고 오셔서 제 아들을 돌보셨지만 힘에 부치셨는지 늘상 퇴근해서 집에 온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오늘은 민우가 잘 놀다가 어찌나 보채는지 내가 혼이 다 빠진 줄 알았다. 무슨 애가 이렇게 억센지 못 해보겠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웬만하면 민우를 만덕이한테 맡기지 마라. 남자는 바깥일에만 집중을 해야지. 애는 자기 자식이라도 못 보는 법이다. 여자는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 키우는 힘도 타고난 법이다. 시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셨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군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시는 시어머니와 쓸데없는 논쟁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부쩍 늘어난 시어머니 싫은 소리에 부담이 되었던 제가 드디어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해드리자마자 하시는 말씀에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 아이고 잘 되었다. 나도 이제 그만 숨도 쉬고 살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동안 소연이를 아기 때부터 이제껏 키웠는데 민우까지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내가 이러다간 제명에 못 산다. 네가 소연이랑 네 아들까지 데리고 돌봐라. 나는 좀 쉬어야겠다. 황당한 말씀에 제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던 뭘 하던 네가 회사에 출근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제껏 내가 네 아들을 키워주느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나한테 네 아들을 돌봐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 그래도 제가 어떻게 소연이랑 함께 돌봐요? 그러자 더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연이가 아기냐? 철해봐도 소연이는 이젠 다 컸다. 말귀도 잘 알아듣고 말썽 안 피우고 네가 신경 쓸 것 하나도 없는 애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죠. 먹는 것도 챙겨줘야 하고 학습지 공부하는 거 지켜봐줘야 하고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푸르르 화부터 내셨습니다. 너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내가 이제까지 네 아들이랑 소연이를 봐준 공은 없냐?
어디서 오는 소리를 하는 거냐? 재택근무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었냐? 애들도 돌보면서 내 일도 하고 좀 좋으냐? 어머니 너무하세요. 민우 아빠한테는 어떻게 일하면서 애까지 돌보냐고 하셨다면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더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남자랑 같냐? 남자는 좌우지간 바깥일 우선이다. 여자는 집안일 우선인 게야. 잔말 말고 내일부터 그리 알고 네 신우이한테 소연이를 여기에다 데려다 놓으라고 하겠다. 시어머니에게는 제 말이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했더니 아버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내일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민우랑 소연이 좀 봐주세요. 엄마가 못하신다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혹시 몰라서 저도 아빠에게 차투지종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의외로 흔쾌히 그러시겠다고 했어요. 설마 두 분이 다 오실까 싶었는데 진짜로 아버님과 친정아버지가 오셔서 제 아들과 신의딸을 돌보셨어요. 처음에는 사돈지간이라 어려워서 말도 잘 못하시더니 그래서 그런지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민우와 서연이를 돌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친해지셨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친정아빠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사돈, 내가 사돈보다 2살 아래이니까 점심 식사는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 민우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저희 아빠가 화답하시기를 아이고 고마워서 어쩝니까? 대신에 민우 시키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허허.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버님도 평소에는 참 무뚝뚝하시고 대면대면한 성격이신데 저희 아빠와 며칠을 지내시더니 금방 친해져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두 분 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다가 막상 퇴직을 하고 집에 있다 보니 연락을 해오는 사람도 드물어졌고 마음 한구석이 외롭기만 했는데 이렇게 함께 육아를 하다 보니 친구가 되셨어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할 때 시어머니께서 케어해 주실 때보다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설마 이런 그림은 예상치 못했는데 참 의외였어요. 그뿐이겠어요. 아버님이 시어머니께 그러셨대요. 사돈이 나보다 더 민우를 잘 보살피시는데 나도 미안하니까 사돈 입맛에 맞는 반찬이라도 해다가 드려야겠어. 당신이 우리 먹을 반찬이랑 그 갈치조림이랑 해서 줘.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뜻하지도 않게 매일 반찬거리에다 곱거리며 아버님 손에 들려보내셨습니다. 저야 완전히 땡큐였어요. 한 분이 민우랑 놀아주면 다른 한 분은 집 청소와 설거지를 해주셨고 생전에 한 번도 해보지도 않던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시곤 했습니다. 서로 사돈지간이라 예의상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말이죠. 저에게는 참 다행이었어요. 두 분이 서로 코드가 잘 맞아서 친구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기꺼이 저희 집에 오셔서 매일 육아를 도와주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꼭 효도하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